세계 3대 테너이자 신의 목소리로 불려지는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무대 뒤에서 구부러진 못을 찾은 후 공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구부러진 못은 행운의 부위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경기가 있을 때마다 유니폼 안에 대학 시절 반바지를 입었고,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은 경기 직전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가 홀수로 있으면 짝을 맞추기 위해 한 병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의 경우 영매를 통해 영혼을 불러온다는 강신술의 신봉자였고,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을 제패하기엔 손금이 좀 짧다는 점쟁이의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칼로 손바닥을 그어 손금을 늘렸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20세기 초 일본군은 전투기 조종사를 뽑을 때 손금을 점수에 포함했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S그룹의 창업주께서는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점쟁이를 시켜 관상을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신을 믿는 것은 불안을 해소해주기 때문인데요. 심리학에는 반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엄 효과는 무작위로 관객을 불러낸 후 성격을 맞추는 신통력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국의 유명한 서커스 단장 피니어스 테일러 반엄의 이름을 딴 용어로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포러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이고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이야기를 특정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 점을 보러 온 사람에게 근심이 가득하구만이라고 말한다거나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자기한테만 해당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엄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에는 우리도 포함된다는 말을 남겼는데, 결국 우리를 속이는 건 점쟁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미신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서 하나의 문화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숫자 4는 불운이나 죽음을 의미하고, 빨간색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쓰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죽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핀다 등 연인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신이 넘쳐나는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얀마인데요. 북한의 3대 세습도 아니고 미얀마의 군부는 독재자를 3번 연이어서 배출했고 지금도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권력을 잡고 나니까 심심해서 그런 건지 온갖 이상한 미신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1962년에서 1988년까지 미얀마를 통치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현재 미얀마 군부 독재의 시조격인 내위부터 말씀드리면, 암살당할 수 있다라는 예언을 들은 내위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향해 총을 쏘는 이상한 짓으로 자신의 불길한 운명을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9수라고 해서 숫자 9가 들어간 나이가 되면 항상 조심하라고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행운의 숫자 7보다도 숫자 9가 더 대단한 숫자입니다. 때문에 내위는 영원한 권력을 기원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45자, 90자짜리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45자 지폐에 숫자 4와 5를 합치면 9가 되고 90자 역시 9가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윈의 뒤를 이어 역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딴세 총사령관은 한술 더 떠서 점술가와 무당 7명을 곁에 두고 지냈는데, 당시 국민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던 아웅산 수치 여사는 그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점술가는 전국에 피마자 나무를 심으라고 조언을 했는데, 피마자는 미얀마 말로 째수라고 부르는데 역술 분야에서는 월요일과 화요일의 기운이 들어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의 수치 역시 월요일과 화요일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딴세가 전국에 피마자 나무를 심음으로써 아웅산 수치 여사의 권력과 기운을 몰아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해바라기도 강제로 심게 했는데, 해바라기 역시 미얀마어로 내짜이고 이 단어를 거꾸로 부르면 짜짜네, 미얀마어로 오래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해바라기를 심음으로써 오래오래 장기 집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을 괴롭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또한 오토바이를 탄 암살자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수도 양곤 지역에서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가장 유명한 일화죠. 딴세 군부 정권은 2005년 수도를 양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미얀마 중앙에 위치한 산림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 지역에 왕국이라는 뜻을 가진 네피도라는 신도시를 세워서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아야 된다는 점술가의 말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공격을 피하려고 수도를 이전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미국 정부가 독재 국가들의 체제 교체를 추진하자 미국의 기습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겼다는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온갖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요.
수도 네피도에 있는 불상들은 거꾸로 된 손 모양을 하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쥐고 있던 권력이 영원히 지속되라는 의미로 군부가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의 불교 문화에서는 파고다나 탑에다가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의 이름과 소원 등을 새길 수 있는데 왕자가 오래 가길, 권력 유지 같은 것들을 새겨놓았다고 하네요. 작년 2021년 2월 1일에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민 아웅 hlaing 총사령관은 2020년에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권을 불법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머리에 실탄을 맞고 사망한 희생자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hlaing 총사령관이 총애하는 점술가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저항하는 시민의 머리를 향해 총을 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점술가는 민 아웅 hlaing의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를 하면 알파벳 M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M으로 시작한 도시를 정리해야 군부의 뜻대로 된다고 말했고 때문에 미찌나 만달레이 메르기 몽이와라는 도시들을 더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희생자들이 이들 도시들에 집중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의 오래된 미신을 군부에 대항하는 시위에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도로에 여성의 옷이 걸린 빨랫줄을 걸어두어 시위를 진압하던 군과 경찰들의 발을 묶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남성이 빨랫줄에 걸려있는 터메인 밑으로 지나가면 남성성을 잃는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미신을 믿어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나타난 600만 년 전부터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한 100만 년 전 사이에 미신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908년 프랑스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에는 시체뿐만 아니라 죽은 이가 사용한 물건들도 같이 발견됐는데 당시 사람들 역시 죽음 이후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간직한 미신은 주술, 귀신, 마술, 별자리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데요.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미신을 숭배한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디아민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독재자이면서 도라이입니다. 검은 히틀러로 잘 알려진 엽기스러움과 잔인함의 대명사죠. 그는 주술에 취해 자신의 10살 난 아들까지 살해해서 아이의 심장을 꺼내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016년 선거에서 패배하여 축출되기까지 무려 22년간 감비아를 다스렸습니다. 비밀의 약초 성분으로 에이즈 환자를 사흘 안에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데 다만 약초의 정체는 말할 수 없으며 언젠가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술에 걸려 숨진 숙모의 원수를 갚겠다며 마녀 사냥을 시작했고 무려 9년 동안 군대를 동원해 주술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차베스 전 대통령은 1998년 대권을 잡기 전부터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해 미신적인 의식을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60세가 되기 전에 끔찍한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실제로 암에 걸려 59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차베스는 영혼을 통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곤 했고 베네수엘라의 독립영웅인 시몬 볼리바르와 항상 대화를 나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는 점성술에 심취했었는데 1981년 3월 30일 존 킹클리 주니어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예언한 점성술사 조앤 퀴글리는 대통령 부부의 신뢰를 얻어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부인 낸시 여사는 정기적으로 퀴글리의 조언을 들었고 퀴글리가 달력의 길이와 흉의를 확인해서 건네주면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미신을 믿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경우도 있는데 괴승 또는 궁등 주술사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라스푸틴은 혈우병을 앓던 니콜라이 2세 부부의 아들 알렉세이를 기도의 힘으로 치유하면서 황제 부부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후 라스푸틴과 황후가 애인관계로 발전했다는 썰도 있는데 아무튼 황후의 신임을 얻은 라스푸틴은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며 러시아를 말아먹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1916년 12월 정적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후와 라스푸틴이 함께 삼삼먹은 제정 러시아는 이미 국가 운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결국 러시아 혁명으로 멸망합니다. 히틀러에게는 그의 뒤에서 지금의 독재자 히틀러를 만든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카를 하우스호퍼였습니다. 카를 하우스호퍼는 찌질이었던 히틀러에게 독일의 운명이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악마의 속삭임으로 독재자로서의 야심을 부추겼고 동양의 주술적인 밀교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히틀러에게 티베트의 주술적인 밀교를 전파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양의 종교에 눈을 뜬 히틀러는 고대 인도에서 길조로 여겨지던 만자를 기울인
하켄 크로이츠를 독일 나치즘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죠. 또한 나치의 대량 학살로 유명한 홀로코스트의 주도자였던 하일리히 힘너도 주술주의자였는데 그는 교령술을 사용해서 자주 죽은 자들과 교신했다고 전해집니다. 본명은 박창렬인 진령군은 고종 때 활동했던 무당으로 이모굴란 당시 충주에 피신해 있던 민비를 찾아가 황궁하는 시기를 예언하는데 이후 예언대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민비가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자 그녀의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고종과 민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교국가인 조선의 궁원에서 구판을 벌이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란 노랫말처럼 금강산에는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데 각 봉마다 쌀 한 성과 돈 1,000냥 그리고 무명 한 필씩을 바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자기한테 바치라는 말이었죠. 말은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아주 백성들을 물 한 방울 안 나올 때까지 쥐어짰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독재자들도 그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여러 파시스트 지도자 중 한 명에 불과했고 중국의 마오쩌둥 역시 비주류였으며 스탈린은 러시아 혁명의 주역이었던 트로츠키에 비하면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경쟁자들의 시체를 밟고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식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다른 이들도 얼마든지 자신을 제낄 수 있다는 의미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독재자들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술이나 미신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존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편합니다. 일종의 현실 도피 같은 것이죠. 나는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날 일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돈만 있으면 누군가가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불운이나 행운은 단지 어떤 우연한 사건일 뿐이고 이들 사건들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습니다. 하늘이 노에서 해가 사라지고 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으로 만나면서 그림자가 생겨 일시적으로 어두워진 것뿐입니다. 고대 그리스 정치가 데모스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기꺼이 속는다. 미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믿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오늘의 운세나 토정 비결처럼 가볍게 재미로 즐기는 것은 좋으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